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EX30 볼보의 새로운 소형 전기차 출시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EX30의 실내외 디자인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세 대의 전시차 모두 국내 사양이 완전히 적용된 모델은 아닙니다. 공식 생산을 하기에 앞서서 프리프로덕션 카라고 하죠. 미리 만들어진 모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판매될 모델과는 조금 디자인적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이 차의 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길이가 4233mm, 너비가 1836mm, 그리고 높이가 1555mm고요. 휠 베이스는 2650mm입니다. 볼보는 뒤에 붙는 숫자에 따라서 차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까지의 볼보의 막내 모델이라고 하면 XC40 그리고 순수 전기차인 C40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C40 같은 경우만 해도 전장이 정확히 4.4m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4.2m대 더 작은 사이즈의 SUV가 나왔어요. 자, 이쪽 얼굴 한번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실제로 보니까 이 수치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나 봤더니, 이 보닛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큰 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통의 보닛은 한 요쯤에서 잘려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는 거의 팬더같이 쭉 넘어가는 클램쉘 타입의 보닛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릴 쪽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보의 아이언마크 엠블럼이 녹아들도록 디자인을 해서, 이 그릴 쪽과 보닛 그리고 팬더도 보시면 굉장히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우락부락한 남성적인 면들이 모여서 아주 말끔하고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도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지 않나요? EX90,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플래그십 전기 SUV인 EX90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토르의 망치라는 컨셉은 계속 갖고 갑니다. 볼보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토르의 망치를 이런 작은 픽셀 단위로 쪼개서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냈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다운 느낌도 내고 있죠. 그리고 요 위아래로 램프가 들어있고요. 여기 작게 볼보 레터링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얼굴에서 돋보이는 건 또 이 검은색 띠일 것 같아요. 이 양쪽 램프 끝에서 이렇게 U자로 반대편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6에서도 이런 부분 보셨죠? 그 차도 앞에 이렇게 검은색 바가 쭉 길게 이어져 있어서 여러 센서들이 숨어 있는데, 이 차 역시 이 센서를 자연스럽게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 검은색 띠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는 이렇게 공기 통로가 뚫려 있네요. 그래서 이 공기 통로는 휠 하우스 안쪽으로 뚫려 있고요. 공기저항을 줄이는 효과도 내겠죠. 자, 그리고 범퍼 여기에는 이런 빗금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요. EV6나 아이오닉 5 이런 전기차에서도 본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전기차들은 이런 디테일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레이더 센서가 자리를 했습니다. 자, 앞쪽 디자인은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이 휠을 보시면 조금 특별한 점이 있죠. 자, 중앙에 이 볼보 마크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저번 EX90에부터 적용된 새로운 스타일의 볼보 휠인데, 볼보 엠블럼도 없을 뿐더러 휠 너트 구멍도 보이지가 않죠. 이건 이 휠 앞에 플라스틱 커브를 한 겹 더 씌웠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이 휠 중앙에 있는 로고 그리고 휠 너트 구멍에서도 공기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공기저항마저 줄이려고 이런 새로운 휠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볼보 글씨는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작게 써놨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20인치 휠은 국내 사양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싱글 모터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만 들어오는데, 이 휠은 듀얼 모터 사양, 해외 사양에만 적용되는 휠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확실히 이 차에 가까이 오니까 작은 차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비율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살짝 지붕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SUV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이기 때문에 또 뒷자리도 사람이 타야 되는 만큼 지붕이 너무 깎이면 또 공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꽤나 정직한 비율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외였던 건 도어 캐치가 히든 타입이 아닙니다. 보통 공기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기차들을 보면 이 도어 패널에 매끈한 히든 타입으로 도어 캐치를 만드는데, 이 차는 아직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충전구는 이렇게 한 번에 열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건 확실히 국내 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C필러에도 이렇게 EX30이라는 이름을 재치 있게 써놨습니다. 자, 뒷모습도 볼까요? 여기도 새롭죠. 확실히 막내 모델인 만큼 기존 볼보 디자인의 형식은 따라갔지만 재치를 많이 더한 모습이에요. 이 위에서부터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 스타일은 뭐 기존 XC90이나 60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방향인데, 중간을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여기도 헤드라이트처럼 픽셀 단위로 나눠놨습니다. 촘촘하게 나눠놔서 보는 맛이 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도 볼보 글씨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앞모습에서 검정색 띠가 좌우를 크게 가로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뒷모습에서도 이렇게 두 줄로 쭉 양쪽 램프를 이어놨습니다. 앞뒤 디자인의 통일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볼보 엠블럼이 이렇게 크게 있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범퍼에도 앞쪽이랑 동일한 이런 B급 무늬가 있고,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이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리어 스포일러를 바닥에 붙여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차의 저항을 만드는 와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모습에서 새로운 건 또 이 사이드미러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폴스타에 적용됐던 이 사이드미러가 통째로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트렁크 한번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부드럽게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 용량은 318리터입니다. 확실히 작은 차인 만큼 아주 큰 트렁크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열어보면 공간 활용성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 턱에서부터 살짝 떨어지는 높이의 바닥 기본 높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특이해요. 여기 보이세요? 이 차의 트렁크에서 2열 시트까지 거리, 그리고 1열 시트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놨어요. 1.76m, 1.47m,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턱에서부터 2열 시트까지의 거리가 0.71m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높이도 이렇게 있네요. 이 러기지 스크린까지의 높이랑 천장까지의 높이를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실을 수 있을지 고민될 때 바로바로 이 높이를 보고 실제 넣을 물건의 길을 측정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재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패널을 들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요, 이만큼 바닥 공간이 깊어집니다. 아주 아래쪽으로 푹 파여 있는데, 손을 넣어보면 이렇게 원래 높이는 한 요 정도거든요. 이 정도? 여기부터 요만큼 길이의 깊이가 더 생깁니다. 나름 이 작은 차에서 공간 활용을 잘 해낸 것 같아요. EX30은 아주 작은 차지만 이쪽 공간까지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커버가 보이는데, 이쪽은 차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작은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여기는 차도 있네. EX30 맞네요. 이런 그림까지 여기도 그려놨고, 이쪽으로는 적당한 깊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담을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핸드백 정도, 여러 가지 자잘한 소품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EX30 실내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실내에는 뭐 외관보다 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앉았을 때 누가 봐도 볼보 차라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일단 계기판이 없어졌죠. 계기판이 없어지고 굉장히 큰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들어갔고요. 또 운전대 디자인도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이 계기판이 어디 갔냐, 바로 이 모니터 상단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파킹 P가 쓰여 있고, 여기 R, P, D 기어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비와 뭐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주행 속도가 뜨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 상태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만 쓰는 기능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랑 뭐 공조장치,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여기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운전대가 아주 컴팩트하고 뭔가 손에 딱 들어맞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인 계기판이 있는 자동차들은 이 위쪽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스티어링 휠 림이 정보를 가리게 되면서 아주 시야에 불편해지게 되는데, 이젠 앞에 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좀 더 컴팩트하게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 같고, 또 기존의 그 정직한 네모 디자인의 운전대에서 조금은 더 기교가 들어간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전체가 안쪽으로 눌리는 그런 타입의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는 이쪽에, 벤츠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쪽에 이 P를 누르면 파킹, 그리고 아래로 당기면 드라이브, 위로 당기면 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드라이브에 우리가 흔히 쓰는 크루즈 컨트롤 아이콘이 있거든요. 아마 테슬라처럼 이 주행 중에 D를 한 번 더 누르거나 두 번 연속 누르게 되면 반자율 주행 모드가 활성화되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 운전대 뒤쪽에는 이렇게 센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운전자의 눈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EX30에 새로 들어간 기술 중에 운전자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산만하진 않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안전 기능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위한 센서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넓어진 시야의 앞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A필러에서 쭉 이어지는 이 대시보드, 이게 대시보드가 아니라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하만카돈 아이콘 보이시죠? 하만카돈 옵션은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사양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가운데에 이렇게 사운드바가 통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이쯤에 원래 스피커가 있어야 해요. 아니면 요쯤에 트위터를 달아놓죠. 그런데 이 차의 도어 패널에는 스피커가 전혀 없습니다. 앞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모든 스피커를 이 앞 사운드바로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배선을 줄이고 더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문고리는 있어요. 되게 특이한, 아주 예쁜 스타일의 문고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느 곳에서도 윈도우 스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문 스위치는 여기 센터 콘솔 가운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은 해야겠지만, 요즘 뭐 아이오닉 6도 그렇고 이전에 DS7 크로스백도 그렇고 종종 이렇게 가운데에 창문 스위치가 있는 차는 있었거든요. 적응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깔끔한 도어 패널 디자인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대시보드나 이 도어 트림을 감싼 소재들도 총 4가지 인테리어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 재활용 소재 하면 요즘 거부감이 드실 때 있잖아요. 확실히 가죽이나 뭐 금속보단 저렴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재활용 소재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독특한 패턴인 것 같아요. 만져보면 조금 오돌토돌한 질감도 느껴지면서 마냥 싸구려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EX30 막내 SUV라는 점에서 이런 재치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이 차의 장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광활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공간을 숨겼죠. 일단 이 앞쪽을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기울여서 놓을 수 있고요. 각도도 딱 적당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둘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은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고요, 왼쪽 칸에 이렇게 두시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또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빈 센터 콘솔로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커버를 열면 조금 더 자잘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눈 수납 공간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렇게 C타입 단자 2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이 떠 있는 콘솔도 컵홀더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2칸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빨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잡아주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컵홀더를 한 칸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안 쓰면 이렇게 접어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동승석 글러브 박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센터 콘솔 하단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글러브 박스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 차의 용도를 따져보면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차가 작다 보니까 1명 또는 2명이 탈 차가 될 텐데, 1명이 탔을 때 이쪽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하기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새로운 글러브 박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도 몇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일단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모니터에 있는 비상등 스위치를 보면서 이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하나를 더 마련해 놨고, 여기 앞유리에 습기 찼을 때 누르는 이 버튼이 있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난방과 에어컨을 수시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이 키를 자주 쓰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헤매지 않고 이 기능만 따로 빼는 것도 나름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EX30 2열에 앉았습니다. 제가 키가 164인데 확실히 차가 작다 보니까 엄청 넉넉하진 않네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자, 머리부터 볼까요? 머리는 이 차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통유리로 된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덕분인지 머리 공간이 제 기준으로도 주먹 하나 이상
하나 반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나오네요. 살짝 느슨하게 앉으면 2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임정환 기자는 몸이 구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2열 승객이 엄청나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다. 일단 무릎 공간은 뭐 앞사람 신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주먹 하나 정도 살짝 남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바닥이 많이 올라왔네요. 확실히 바닥에 배터리를 까는 전기차인 만큼 바닥 높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나름 쿠션을 엉덩이 쪽을 파놓고 이 앞쪽을 들어서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도 이렇게 허벅지가 조금 떠요. 그리고 키가 평균 신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허벅지가 한 이 정도는 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허벅지를 아주 잘 잡아줄 만한 시트나 공간 구성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찍어주고 있는 임정환 기자 키가 몇이죠? 저 183입니다. 네, 183은 똑바로 앉아보시겠어요 한번? 머리로는 괜찮아요. 지금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제가 아까 뒤로 촬영 때문에 좀 많이 미루긴 했는데, 네, 앞으로 밀면 충분히 타협은 돼서 그렇게 딱 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촬영 때문에 시트를 많이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쪽 가운데에 얘도 창문 버튼이 여기 있네요. C타입 단자 그리고 창문 버튼 이렇게 2개씩 들어있고, 그래서 얘도 도어 패널을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아무 군더더기가 없는 진짜 컨셉트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컨셉트카도 보면 잡다한 버튼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되는데, 좀 요 구성 자체가 그런 저희가 모터쇼에서 볼 수 있는 컨셉트카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또 이 등받이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요 수납 공간이 있고, 요만큼이 또 벌어지거든요. 여기는 바로 현대인들의 스마트폰을 위한, 이렇게 제가 갤럭시 23 기본형을 쓰고 있는데 끝까지 넣으면 요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어디에 둬야 될지 난감해하지 않고 여기다 딱 꽂아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뽑아서 쓰면 되고요. 여기도 꽤 깊네요. 생각보다 이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충전 케이블 꽂아서 뭐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도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트레이는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요, 이렇게 술록이랑 이 침엽수들, 또 구름,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야, 이런 것도 사실 하나하나 넣으려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엔트리급 전기차에 이런 디테일을 더해놨다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뺀 상태로는 또 바닥이 살짝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대로 뭔가 보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공간은 앞쪽 센터 콘솔까지 쭉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 아주 긴 형태의 짐도 넣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보 EX30 마지막으로 스펙과 주행거리, 가격 등등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로 출시한 EX30은 3가지로 나뉩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싱글모터,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은 싱글모터, 마지막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은 듀얼모터, 이렇게 3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국내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은 싱글모터 후륜구동 사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단일 사양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69kWh,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WLTP 기준 475km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 인증을 받으면 400km 초반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급속 충전은 최대 153kW까지 지원을 하는데 10에서 80%까지 약 26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꽤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EX30은 코어와 울트라 2가지 사양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트림이 코어고요, 4,94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인 울트라는 5,516만원이에요. 지금 이 차는 내년에 국내에 공식 출시되고 인도가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한 보조금이 책정되진 않았지만, 볼보가 자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적용한 결과 서울시 기준으로 코어 트림은 4,330만원, 그리고 울트라는 4,900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 트림 모두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가격 상한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옵션을 보면요, 일단 코어 트림에는 파일럿 어시스트를 포함한 운전자 보조 기술이 전부 들어가게 되고요.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그리고 히트펌프, 18인치 휠, 15년 무상 OTA 업데이트, 그리고 EX30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기술인 문 열림 방지 경고와 운전자 모니터링 경고 시스템, 이 모든 사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일단 휠이 19인치로 더 커지게 되고요.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와 하만 커돈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고,
또 5가지 테마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됩니다. 또 방금 보셨던 파노라마 썬루프도 울트라 사양이고요. 3D 뷰를 지원하는 360도 카메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볼보 EX30 새로운 전기 막내 SUV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도 XC40과 C40 리차지라는 컴팩트 SUV가 있긴 했지만 국내에는 두 차 모두 4륜구동 모델이고 400마력이 넘는 굉장한 고출력 사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6천만 원대로 꽤 비싸고요. 그 모델의 출력이나 가격이 좀 과하다 싶으면 바로 이 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새로운 요소들이 많고 주행거리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전기 SUV들, 예를 들어 벤츠 EQA나 아우디 Q4 e-tron 같은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EX30 빨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나볼 날을 기다려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